얘들아, 안녕. 벌써 또 팀플의 시간이 돌아왔어. 일단 이번 팀플 주제는 비대면 수업을 리뷰하는 거거든? 우리 2020년 1학기, 2학기 1년 동안 비대면 수업하면서 어떤 거 느꼈는지, 또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앞으로도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같이 얘기해서 팀플 해가면 될 것 같아. 각자 소감을 나눠봐야 되는데, 먼저 대면하고 비대면 수업을 모두 해본 우리 언니들한테 먼저 물어볼게. 선아 언니, 이번에 비대면 수업 어땠어? 그러니까 나는 비대면 수업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비교를 좀 해보자면 대면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듣고 막 수업 마치고 밥도 먹으러 가고 이런 걸 생각하면 뭔가 대면 수업은 좀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비대면 수업은 뭔가 컴퓨터만 키면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편했단 말이야. 근데 뭔가 교수님이랑 직접 얼굴을 막 마주하고 하는 수업보다 뭔가 집중력이 비대면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 뭔가 자꾸 컴퓨터로 다른 걸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나는 좀 아쉬웠어. 경빈 언니는 어때? 비대면 수업하고 대면 수업이 어떻게 달랐어? 나는 아무래도 대면 수업은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 한 공간에서 직접 대면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면 피드백 같은 것도 빨라지고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더라고. 이런 면이 대면 수업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 비대면 수업은 집중도 면에서는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뒤처지지만, 실시간 수업이 아닌 경우에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몰아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비대면 수업의 강의를 녹화해서 올려주시는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강의를 복습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랬구나. 그래도 둘 다 그래도 이번 비대면 수업의 어떤 힘들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럼 비대면 수업에서 약간 살아남기 위한 팁, 어떻게 하면 비대면 수업에서 더 집중할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어. 호나, 너는 이번에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 들었을 텐데 어땠어? 일단 우리는 1학년 새내기라서 아직 비대면 수업밖에 못 들어봤잖아.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거였거든. 이것도 물론 실시간이냐 비실시간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 비실시간 수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대나 장소가 있으면은 그 시간대와 장소를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 되게 집중이 잘 되는 편이란 말이야. 새벽 때 강의를 많이 들었고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잠이 오잖아. 그래서 강의를 듣고 꿀잠을 자고 약간 이런 루틴으로 많이 비대면을 활용했던 것 같아. 그러면 자기한테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에 강의를 들어라 이런 말이네. 좋아. 그러면 이제 또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해봤던 송아는 어때? 송아는 비대면 수업 관련 팁 같은 거 있어? 나는 필기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필기를 하다 보면 좀 교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도도 올라갔던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필기한 거를 좀 보면서 천천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집에서 듣다 보면 나는 좀 개인적으로 긴장감도 놓치게 되고 자세도 좀 많이 흐트러져서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수업을 들었던 것도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아무래도 수업할 때 뭐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잘 되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게 집중력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 민서는 어때? 꼬박꼬박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 왜냐면 비대면 수업 종류에도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수업이 있고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그런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듣는 게 중요한 게,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이 밀리게 되니까 시험 전날에 그 모든 범위를 한 번에 듣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꼬박꼬박 듣고 그리고 꼬박꼬박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건 내 경험담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 꼬박꼬박 복습을 해야 시험 기간에 덜 힘들다는 거 민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시험 방식도 많이 바뀌고 또 교수님마다 시험을 평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비대면 수업하면서 시험 방식은 어땠는지 또 대면으로 시험 본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뭐가 달랐는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 선아 언니는 비대면으로 시험 다 봤다고 했나? 나는 대면 시험이랑 비대면 시험 둘 다 봐봤었는데 뭔가 대면 시험은 문제 난이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변별력을 이제 가른다면 뭔가 비대면 시험은 시간을 조정해서 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뭔가 오픈북으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막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이론을 가지고 와서 보기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 생각을 하는 문제를 많이 내셨던 것 같아. 그랬구나. 훈이도 대면 시험이랑 비대면 시험 같이 쳤다고 들었는데 어때? 시험 방식 차이가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대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고 2학기 때는 전부 다 비대면 시험으로 봤었단 말이야. 대면 시험이 확실히 비대면 시험보다 시험 보는 느낌이 많이 나서 집중력이 더 좋아지더라고. 약간 주변에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까지 계시다 보니까 확실히 시험 보는 느낌이 강해서 아 이게 시험이구나 싶었는데 비대면으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치다 보니까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노트북에 화면에 집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확실히 오픈북 시험이 많아졌었는데 오픈북이라고 내가 조금 방심을 했던 게 있었어. 오픈북이니까 이제 그 내주신 유인물을 보고 하면은 그래도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픈북이더라도 꼭 개념 공부를 해서 이론을 적용시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개념을 미리 잘 숙지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맞아. 교수님들께서 뭔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론을 묻거나 OX 단답형보다는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보는 식의 문제를 많이 내신 것 같네. 또 송아는 어떤 시험 쳤었어? 나는 계속 비대면 시험만 쳤는데 그러니까 오픈북이 많다 보니까 좀 교수님들께서 단순히 답만 적었다고 해서 점수를 다 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되게 수업 들으면서 항상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답변을 하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 이외에 좀 사례나 예시 같은 것도 조사해보면서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답안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비대면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을 위해서 시험 문제 순서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서술형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맨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술형이 맨 앞에 나오다 보면 좀 서술형에 좀 다 쏟아붓게 되어가지고 시간이 뒤에 가서 좀 모자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시간 분배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특히 논술형 시험을 많이 내시는데 그때 좀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송아가 얘기한 것처럼 비대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 분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네. 그럼 이제 각자 어떤 수업을 선호하는지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아니면 비대면 수업만 들었다면 그 중에서 어떤 수업을 선호하는지 같이 얘기해보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대면 수업밖에 못 들어가지고 비대면 중에서 말해주자면 비대면 수업 중에도 실시간 수업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실시간 수업 중에도 그 실시간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수업 내용을 녹화해주신 그런 녹화본을 올려주시는 그런 수업이 있어. 그 수업에 되게 좋다고 느낀 게 실시간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듣더라도 그 내용이 시험 기간이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강의를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실시간 수업 중에서도 녹화 강의를 올려주시는 그런 수업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강의랑 비실시간 강의를 한 번에 같이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거든. 나는 그런 수업 방식을 되게 선호했던 것 같아. 일주일 중에 2번을 수업을 하는데 그중 하루에는 비실시간으로 강의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루에는 실시간으로 교수님이랑 다른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 이런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몰랐던 것도 질문해서 알 수 있게 됐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궁금한 게 생기잖아.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쭤보고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런 수업 방식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해. 나는 대면과 비대면을 둘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대면 수업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비대면 수업이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수업 내용 자체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비대면 수업으로는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경빈 언니의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 나도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을 둘 다 해봤거든. 근데 뭔가 캠퍼스 라이프라는 그런 게 있잖아.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대면 수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비대면 수업은 뭔가 되게 편하긴 했어.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들으면 되니까. 근데 막 되게 미루기도 하고 또 혼자 맨날 인강 듣는 느낌이어서 조금 지루한 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면 수업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나도 대면 수업을 꼭 듣고 싶지만 비대면 수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 비대면 수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실시간 수업이 좀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아. 근데 너무 실시간 수업만 계속 하다 보면 막 시간이 안 맞을 때도 있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는데 비실시간 수업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면 그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나도 실시간 수업이랑 비실시간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수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좋아. 나도 비대면 중에는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이 아무래도 좀 더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좀 더 즉각적으로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서 훨씬 좋았어. 그런데 그래도 굳이 고르자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 왜냐하면 수업에서 얻는 것뿐만 아니고 뭐 수업이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라든지 친구들하고 같이 뭐 대화하는 거, 또 끝나고 나서 교수님 뭐 쪼르르 달려가서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뭐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요소가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나는 대면 수업을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기도 파이팅. 화이팅!